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부산시 기록연구사 허희진입니다. 네, 부산학의 미래를 나누는 이 소중한 자리에 제가 서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부산학 아카이브 소개, 구축, 수집, 과제, 재현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부산시 기록관에서 행정기록물 총괄 관리를 맡았고요. 2020년 11월 부산도서관 개관과 함께 이제 부산학 아카이브라고 하는 새로운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이제 업무를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제가 부산학 아카이브 업무를 하면서 고민했던 거 그리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수행했던 업무들을 소개를 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학 아카이브 처음 업무를 시작을 할 때 처음부터 저는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아카이브 명칭이 부산학 아카이브라고 해서 도서관에서 왜 부산학 아카이브를 구축을 하는 건지, 그리고 도서관 차원에서 부산학 아카이브를 구축을 한다고 하면 그 구축하는 방향이나 대상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뭐 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산학이 무엇인지부터 공부를 좀 했는데 조금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산학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역학 아카이브 운영 이제 사례 연구를 조금 하면서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메모리가 이제 저희 쪽이랑 조금 성격이 유사해서 많이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도서관 차원에서의 부산학 아카이브는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부산학 관련 기록을 광범위하게 수집 관리하고 부산을 이해하고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부산학 아카이브는 일단 부산 도서관 내부적으로는 2017년에 제 부산의 대표 도서관인 부산 도서관을 건립을 하면서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부산 도서관이 부산학 특화 자료실을 이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특화 자료실에서 수집하는 그런 부산학 중요한 그런 자료들을 디지털화를 하고 또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한 부산학 관련 자료가 산재가 되고 부산학 연구의 활성화 그리고 연구 성과가 축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록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부산 지역사회의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부산학 아카이브는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산학 아카이브는 21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아카이브 그 구축을 위한 업무 내용으로는 중요 기록 현황 조사, 목록화, 아카이브 선별, DB 구축 이런 업무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수집을 위해서 부산의 역사, 사회, 문화, 해양, 항만 등의 그런 특화된 기관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추진을 했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시민까지도 대상을 넓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 기록을 대상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리고 간행물, 지도, 사진, 영상, 문서에 이르는 여러 유형의 기록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운영은 디지털 아카이브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부산학 아카이브는 부산학 중요 기록의 체계적 수집 발굴과 보존 활용을 통한 부산학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2023년까지 기록물 총 2,822권.점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는 간행물 1286건, 사진 1388점, 그리고 영상, 고문원, 문서 구술 이런 지금 기록물들을 수집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부산 도서관은 총 3개 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 정보 서비스 팀에서 부산학 아카이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학 특화 자료실이라고 하는 부산 앱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학 아카이브를 이제 전담하고 있는 전문가로 기록연구사 한 분이 배치가 되어 있고 비정기적으로 보조 인력이 1명에서 2명 정도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학 디지털 아카이브 그 홈 화면의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부산학 아카이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작년에 부산의 기억으로 아카이브 명을 이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 화면은 현재 이런 상태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그맣게 부산의 기억을 기록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하는 이런 컨셉으로 지금 아카이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산의 기억, 부산학 아카이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게 작년에 새로 생긴 메뉴인데 저희 아카이브 이제 기록을 제공을 해주신 그런 기관들, 참여해주신 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기 위한 별도 페이지를 마련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자료를 별도의 이제 이용 허락이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제도를 활용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각각의 기록에 공공누리 유형 그리고 이용 조건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는 기본적인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 상태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 생산자와 시대, 유형, 그리고 원본 소장처와 지역에 대해서도 접근 가능하도록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학 아카이브는 2021년 5월부터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명칭이 부산학 아카이브인 만큼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대상 기관으로 부산학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기록을 대상으로 먼저 수집을 시작을 하였고, 12월부터 이제 현황 조사를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22년에 기록관 담당자분들과 또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부산학 아카이브 관련 이제 공유할 내용들 이렇게 같이 얘기들을 나누었고요. 22년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그 10개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아날로그 기록을 대상으로 부산 도서관이 DB 구축 사업을 진행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이제 또 디지털 형태의 기록들 수집을 하기 위해서 현황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23년에는 부산학 아카이브 구축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부산학 아카이브 3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명칭 변경과 메뉴를 신설하면서 아카이브 시스템을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에 아카이브 수집할 때는 특히 시청과 기록에 좀 집중을 해서 많이 수집을 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21년 9월에 이제 처음 당시 이제 현재 오재환 부원장님께서 부산학 연구센터 센터장으로 계셨었고요. 그리고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의 유영면 센터장님과 함께 업무 협약을 저희가 체결을 했고, 그 이후로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는 연구 결과물들 지속적으로 부산 도서관으로 이제 제공을 해 주셨고, 그 외에도 이제 아카이브 선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추진에 있어서 두 분의 많은 도움을 계속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카이브 구축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부산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부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아카이브의 구축 방향이나 아카이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시사편찬위원회실과 그리고 부산학 연구센터, 부산학센터, 한국민족문화연구소의 전문가분들께 좀 많은 부분 자문을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모였던 자리에서 이제 부산 도서관은 흩어져 있는 부산 그런 관련 기록물들을 목록을 DB 구축해서 플랫폼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각 기관에 있는 기록물들 현황 파악과 목록화가 이제 시급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바로 이제 현황 조사부터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와 구군에 있는 기록관 담당자분들도 함께 모여서 각 기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민간 기록 그런 수집 사례들 공유도 하고, 향후에 부산학 아카이브와 연계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 제안을 하는 이런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꾸준히 현황 조사를 좀 열심히 했었는데요. 기관을 직접 다 방문을 하면서 이제 그 기관의 담당자분하고 이제 부산학 아카이브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많은 얘기를 이제 나누었고, 그 기관을 다녀보면서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이 좀 기관의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비상설로 운영이 되는 그런 조직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록물들이 이제 기본적인 현황도 파악을 하기가 어렵게 담당자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 각각의 기관들도 그들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아카이브를 구축을 하고자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예산이라든지 인력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 마침 저희 도서관을 통해서 이제 아카이브 구축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되게 좋아하셨고 같이 하고 싶다라고 제 의사는 밝히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체 현황 조사 부분부터 이제 작업이 어렵다 보니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좀 이어지기가 어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4천만 원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금액이었지만 10개의 기관들이 소장을 하고 있는 간행물, 낱장 그런 기록들, 그리고 사진과 같은 그런 시청각 기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용역 사업을 이제 수행을 했고요. 이 사업에 저는 큰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각 기관들이 중요한 이런 기록들을 다 가지고는 계셨지만 예산이 없거나 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그런 이유로 그냥 아날로그인 상태로 갖고만 계셨던 거를 저희 부산 도서관과 함께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면서 어쩌면은 사장될 수도 있었던 그런 기록들을 디지털 아카이브, 부산학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년에 연구 용역을 수행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 부산학 아카이브의 그 대상 범위는 너무 광범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관 기관들하고 중복되는 그런 업무들도 있었고, 그래서 부산 도서관만의 부산학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정립하고, 그리고 아카이브 운영 서비스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그 결과로는 부산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도서관이라고 하는 기관의 성격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부산학 아카이브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기존에 수집을 하고 있던 부산학 연구 그런 기록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수집을 하되, 이제 새롭게 수집을 해야 되는 그런 아카이브의 대상과 범위는 도서관의 성격에 맞춰서 부산 생활사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아카이브 명칭도 너무 딱딱하고 또 너무 또 학문적인 성격을 띠는 느낌을 주는 이런 부산 아카이브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부산의 기억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부터 22년까지 이제 아카이브 수집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인데, 이게 다양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태와 유형이 또 다양한 그런 기록물들을 수집을 하게 되고, 기관별로 또 상이한 메타데이터나 표기 방식들이 존재를 했고, 또 공공 기록과 민간 기록 각각의 관리 기준이 있는 공공 기록과 그 기준이 없는 민간 기록을 또 전체 포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표준 수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에 대한 이런 기준들을 좀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표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관리 기준이라든지 관리번호 체계에 대한 정립,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용어 통제사전이라고 이제 별도 어휘집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이게 동일한 대상이지만 표현을 서로 다 다르게 하다 보니까 같은 의미로 이제 이해하고, 또 검색이나 활용을 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이제 용어 통제 사전이 이제 필요를 해서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 통제 사전에는 각각 기관의 기관이나 조직, 인물, 지역, 장소 이런 거에 대한 배경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를 같이 이제 담아서 매년 아카이브가 이제 새롭게 수집이 되면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학 아카이브 전체 구축과 절차는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에서 현황 조사 이제 목록화를 하게 되면 2단계에서 아카이브로 가치 있는 기록으로 이제 선별을 하게 되는데, 총 2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1차는 기록 연구사가 아래 선별 기준에 따라서 이제 먼저 선별을 하고, 2차
부산학 연구센터와 부산학 센터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아카이브로 선별을 하게 됩니다. 1차 선별 기준은 우선 부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기록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리고 1990년대까지 가능한 한 좀 근현대 기록을 많이 수집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과 휘발성 등을 고려를 해서 시청각 사진 기록 같은 거를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춰서 수집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것을 우선 수집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로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그 기록을 제공해주는 기관으로 통보를 하고 각 기록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활용 동의를 받게 되는데, 민간 개인의 기록 같은 경우에는 활용 동의서를 직접 받았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황 조사하는 그 공문을 회신을 받은 것으로 가름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문 파일 또는 아날로그 자료는 이제 디지털화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메타데이터 작성 2차 전문가 자문 부분은 이제 작년에 특히 시청각 기록 수집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시청각 같은 경우에는 사진 한 장으로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기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명해야 하는 필요한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더 이제 찾아내고 정리하고 또 검증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서 관계 기관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시대 그 지역을 오랫동안 살았던 제 주변에 계시는 40, 50대 직원들을 통한 그런 데이터도 같이 수집을 해서 검증받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작성된 메타데이터는 부산 도서관 담당자와 그 기록을 제공한 기관 담당자 간의 교차 검증을 거쳤고, 용어 통제 사전 구축, 이북 제작 하고 그리고 오류 점검을 최종적으로 한 다음에 시스템에 등록해서 서비스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부산학 아카이브는 서비스 유형을 크게 3개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생산을 해서 저작권이 없거나 단체나 개인이 공개를 허락한 기록에 대해서는 부산도서관의 그 부산학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 직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생산한 기관이나 단체가 비공개하는 기록이거나 아니면 아날로그 형태로 그 기록을 소장을 하고 있고 그 소장 기록에 대한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 목록과 메타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향후에 부산도서관과 DB 구축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화를 한 후에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안내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또는 기관이 특별히 요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아날로그 형태로 그 기관이 소장을 하고 있으면서 직접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목록과 메타데이터를 기본 제공하고 기관이 서비스하고 있는 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거나 소장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북이나 원문을 직접 제공하는 그런 경우이고, 그리고 원본 소장처를 안내하는 그런 경우이고, 그 기관에서 요청한 링크로 연결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3가지 유형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학 아카이브 구축 업무를 하면서 좀 느꼈던 한계인데요. 우선은 현황 조사를 하면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현황 파악이 이제 불가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 단계로의 연결이 전혀 되지를 않아서 부산 도서관이 이제 연계 사업 또는 뭐 디지털 아카이브를 공동 활용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존 활용 가치가 아주 높았지만 저작권이라든지 초상권과 같은 그런 문제로 온라인 공개가 어려운 기록들이 아주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1인 체제로 아카이브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카이브 구축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업무들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아카이브가 지금 현재 목록만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기록 자체에 대한 그런 정보, 그리고 기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제공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부산학 아카이브 전문가위원회라고 뭐 3가지 정도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는데, 이런 위원회가 구성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학 연구기관 협의회
만약에 구성이 된다고 하면 부산학 관련 그런 기록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중복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이제 공유하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할 거고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현재까지는 이제 자문을 통해서 두 분 전문가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카이브 이제 선별을 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 향후 이제 더 많은 기록들이 수집이 되고 다양한 분야의 기록이 수집이 될 때 이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아카이브를 선별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도 이제 구성이 되어서 아카이브 구축이나 서비스 활용 등의 이런 자문을 이제 시시각각 좀 꾸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위원회 구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공공누리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최대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카이브 수집할 때 활용 동의를 이제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작권 문제로 온라인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는 목록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부산학 특화 자료실인 부산 앱들을 통해서 오프라인상의 원문을 서비스하는 이런 방안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북구에서 개인 사진을 이제 기증을 받아서 북구 자체 아카이브를 일부 구축을 했던 내용인데 그걸 다시 저희가 부산학 아카이브로 또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별 활용 동의서를 저희가 따로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산의 기억을 통해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공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리고 공공누리사 유형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네, 활용 동의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1인 제재의 아카이브 운영은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 2인 이상 이제 구성이 된 그런 아카이브 운영이 이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전문가 외에도 시민이 직접 부산 생활문화사를 기록하는 그런 주체로 활동도 하고 지역 공동체와 그리고 부산 도서관 간 연결해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 아키비스트도 육성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산학 연구기관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서관 차원에서는 그 5년마다 수립하는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이 있는데 올해 이제 수립된 계획에서 도서관 중심의 지역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이라고 하는 추진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부산 도서관도 유관 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한 그런 마을 기록화 사업을 추진을 해보는 것도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학 연구기관 간의 촘촘한 네트워크가 좀 구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카이브를 수집하고 운영하는 그런 노하우도 공유를 하고 각 기관별의 역할도 분담을 하고 협력을 통해서 또 기관의 그런 소장 기록들이 더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부산 도서관이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아카이브 시스템이 부산학 연구기관들과 공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흩어져 있는 부산학 중요 기록들을 모아서 플랫폼 기능을 또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간의 공동 활용 그리고 시민이나 그리고 연구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부산학 아카이브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공동 전시나 출판 세미나 개최까지도 네, 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